나경원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을 때 대표입니다. 달창이라는 표현은 뭘 나아지려고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올해의 최악의 언어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현역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써준 대로 읽어? 물어는 봤어야지. 기자들 사이에선 방귀 좀 끼는데 대중들 사이에선 누구지?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을 대폭 낮춘 초선 의원. 전반기 국회에서는 원내 대변인을 맡았고 이번에는 당의 브레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네. 원래 사이다를 먹는데 네. 밀키스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제가 먼저. 아이고. 막걸리 잔에 먹으니까 막걸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밀키스 먹고 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건배사 준비하셨어요? 우원식 대표가 하는 건배사인데요. 한마디 하면 그래, 또 한마디 하면 그래, 또 한마디 하면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구현아 오늘 방송 처음 하니까 힘들지? 그래! 그래도 하다 보면 괜찮다? 그래! 우리 좋지만 하지 말고 CBS와 함께 정말 조회수 많이 나오는 방송 만들자! 그래! 필요하시네. 원내대변인하고 전략기획위원장하고 뭐가 더 힘듭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이 훨씬 힘듭니다. 훨씬이요? 기자들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괴롭히잖아요. 대변인도 힘든데 정치가 처음 만나는 국민이 기자잖아요. 기자를 통해서 국민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서비스하면 돼요. 대변인은 그 중에 너가 그걸 대표해서 서비스를 하라고 뽑아놨으니까 잘 서비스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은 설계도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잖아요. 당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차이 때문에 전략기획위원장이 저는 훨씬 어렵다. 무겁죠. 대변인은 뭐 충실히 잘하면 됩니다. 지금 뭐 국회 현안이 되게 많아요. 뭐 식물국회 끝나지도 얼마 안 되고 계속 시끄럽고. 네. 일단 국회 전망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 내지는 그 방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대해왔던 극명한 사항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겁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래도 국회 안에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한 거고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추진되는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극하게 양극단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국회의 모습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롭게 민주당도 원내대표를 뽑았고 민주평화당도 뽑았고 바른미래당도 뽑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새 원내대표들과 함께 정치 복원, 타협의 복원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궁금할 부분이 서로 조건이 이렇게 다른데 협상이 되겠어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 나갈 때 본인들이 불쾌하다고 이 장을 박차고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당의 장애투쟁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장애투쟁이라는 건 말이죠. 국민들의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화가 막 나는데 야당이 도저히 수적으로 힘이 되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본인들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나가서 싸울 거야 하고 나간 거란 말이죠. 장애 집회를 보면 전부 다 빨간색 자유한국당 옷 입은 분들만 주로 이렇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당원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도 위하고 본인들도 덜 힘들게 하는 것은 들어와서 추경이라든지 당면한 과제들을 해서 국민들께 좀 더 사랑받는 길을 택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100일 대장동 이런 것도 기획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장외에 있는데 네. 그 조언이나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어요? 황교안 대표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내용을 말씀하세요가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대장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빅 캠페인은 핵심은 무엇을 남길 건가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남기고 있는 건 나 대통령하고 1대1 나 1대1 밥 먹자고 했어 이거 남기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1대1이 아닙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민생의 어려움을 거기서 샤우트하고 1대1로 안 만나도 좋다. 이 민생 문제 해결해라. 나를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이렇게 어려워한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좋을 텐데 내가 제1야당인데 1대1 안 해줘? 라고 하는 논리는 지난번에 어떤 모 의원이 어디 국회의원은 몸에 손을 대? 뭐야 이거?
어디 잡았어 지금? 어디 잡았어? 가서 저 하세요. 경호책임자 나와. 경위 문제 경호책임자 나와. 하세요. 국회의원을 밀어? 내가 제1야당인데 1대1로 안 만나줘? 이렇게 해서는 그래, 제가 볼 땐 납득하기 오히려 내용을 말하시는 게 더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을 때 대표입니다. 당 밖에 가면 대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식 다 씻고 있으니까 좀 네, 드시면 돼요. 네, 그러시죠. 제 이 집 단골인데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 약간 연출된 거 아닙니까? 연출을 당신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달창 진짜 모르고 했을까요? 알면서 했을까요? 달창 아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달창 알고 있었지. 저 뭐 댓글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본 적은 있어요. 달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 생각에는 전 나경원 대표 그냥 써준 대로 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 옹호가 아니지. 진짜 무시지. 아니, 현역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써준 대로 읽어. 아, 물어는 봤어야지.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알고 했다? 알고 했으면 교활한 행위고 모르고 했으면 정말 더 뭐 충격적이다 이렇게 논평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빚을 지는 일이라고. 저는 언론인도 말빚 지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창이라는 표현은 뭘 나아지려고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그냥 비난을 넘어서서 너무 극단적인 용어들을 쓰는 거라서 저는 누구나 말빚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본인이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그 말빚을 갚으셔야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최악의 언어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좌파 독재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독재도 아니고 좌파 독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독재의 정의만 말씀드리면 독재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돼 있어야 독재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전두환 때 간선제가 그런 거였고 박정희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런 거였어요. 두 번째, 언론에 대한 심각한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독재죠. 이 사람의 뜻대로만 끌고 가야 되니까. 세 번째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독재라는 건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독재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자꾸 대안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럼 서로 다른 견해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민주주의의 장으로 열리는 거지. 야, 저기 독재야 하고 싸우면 이거는 오히려 그거야말로 독재적 발상.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냥 독재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굳이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올라가는 모양새 이런 근거가 틀린 이야기라고. 예. 물론 집권 초부터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말씀을 여당이나 정부는 무겁게 들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많습니다만 이게 한국당의 지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거는 뭐 특히나 이렇게 근거 없이 막 이야기하는 정당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사랑을 주긴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문 대통령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 여러분이 힘든 거 알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실제 어려워집니다. 대통령도 어려운 거 아시겠죠. 아시는데 방송에 나와서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 다 이제 어렵구나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마음을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읽어주셔야지 저도 국민 여러분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죠. 네, 오늘 밀키스 마시면서 저희랑 쭉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하시면. 최대한 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만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CBS가 언론사의 규모나 크기가 굉장히 오래된 데잖아요. 사실 최초의 민간 언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실제 CBS의 취재력은 그 역사만큼 깊고 저는
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감사하고. 대변인 출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정치인이 한 발 한 발 뛰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 이 노브레이크 토크를 통해서 제가 좀 한 발 더 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 좋은 편집본을 지역에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오늘 감사하게 말씀 듣고 또 나눈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